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2강 가시리와 정석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가시리는 우리가 개념학습 8강에서 봤던 청산별곡과 마찬가지로 고려가요에 해당하죠. 따라서 고려가요의 특성인 332조 3음부 율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렴구도 나타나고요. 여기서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시적 감흥을 북돋우고 시의 구조에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연을 구분짓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거나 주제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니죠. 후렴구는 시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조흥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여기서 나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음구예요.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증질과 태평성대 여기서도 의미가 없는 거라 했죠. 대평성대는 나라가 태평하고 융성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시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서 묻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묻는 게 아니죠. 제발 떠나지 말라는 애원이 담긴 말입니다. 그 다음 2연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나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는 거죠. 1년에서의 애원이 좀 더 고조됐어요. 그리고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도 드러납니다. 각 연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연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 3년을 볼게요. 잡사와 두어리만 하난 선하면 아니올쉐라. 여기서 리을 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의 의미죠. 잡으면 둘 수 있겠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두렵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임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죠. 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셔로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난다 도셔오셔셔 나난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 셔로님은 서러운 임인데 서러운의 주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임과 이별하는 시적 화자, 이별로 인해서 서러워하는 시적 화자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셔론의 주체를 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자마자 다시 오소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냥 보내잖아요. 떠나는 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는 이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따라서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작품들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네요. 가시리랑 같이 묶어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있고 그리고 정철의 삼이인곡 또는 송미인곡 그리고 뭐 황진이의 시조 이런 시조들 사랑에 관련된 시조들과 엮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고 여기서 이해와 감상을 잠깐 볼게요.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화는 고구려 황조가에서 고려 서교인 가시리, 서경별곡, 한시인 정지상의 송인, 황진이의 시조, 민요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의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즉 가시리는 보편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고 있고 가시리와 비슷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 같이 엮어서 출제될 수 있겠네요. 시험에서. 물론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죠. 엮어서. 그 다음에 정석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도 마찬가지지만 정석가도 현대어 풀이는 기본적으로 되어야겠죠.
현대어 풀이 없이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현대어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삭삭기 새모래 벼랑에 나난. 나난. 가시리 있고 나난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여음이죠. 운율을 형성하지만 의미는 없는 아이입니다. 삭삭기 새모래 벼랑에 나난. 반복되고 있어요.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자면은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 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유덕하신 임을 여의아 지이다. 덕이 있으신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구운 밤에 어떻게 싹이 나요? 구운 밤을 모래 파가지고 심어서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이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 부분만 보면은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견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또 제시돼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젖붙입니다.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야만 덕이 있으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옥연꽃에서 꽃이 피어야만 이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1년과 마찬가지로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한 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이별하겠다. 즉, 난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다음 4연. 무쇠로 철릭을 말아나난. 이거는 무쇠로 관복을 대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덕이 있으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쇠 관복이 다 헐어야지 이별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별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2연에서 4연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 6연이 나오죠. 5연은 생략되었는데 5연도 마찬가지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6연을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이 뜻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라는 거예요. 끈이 딴 그틀이 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구슬을 이은 끈이 끊어지겠냐는 거죠.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오랜 세월을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임과 떨어져 있어도 임과 나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슬은 사랑을 의미하고 바위는 시련,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끈은 곧 신,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딱히 어려울 건 없죠. 이 작품의 주제를 보면은 임과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것임을 노래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시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시리랑 진달래꽃을 비교하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선지 보여드릴게요.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입니다. 윗글은 보기와 달리 임을 떠나보낸 스스로를 자책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윗글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화자가 나 임을 왜 떠나보냈지 하고 자책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요. 3번 틀렸고 1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이별의 상황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보기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임과 이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2번 윗글은 보기와 달리 임과의 재해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화자의 소망 바로 여기 있죠.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임과의 재해에 대해서 화자가 소망을 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4번. 보기는 윗글과 달리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보기는 1년과 사연이 수미상관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이렇게 수미상관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죠. 5번. 보기는 윗글과 달리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여 향토성을 부여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영변의 약산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되어 있죠. 윗글과 달리.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네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석가도 풀어볼게요. 정석가는 정석가 유견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서경별곡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10번을) 풀어볼게요. 발상과 표현이 위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나무 토막으로 당달을 깎아 만들어 벽에 거리개를 올려 앉히고, 이 닭이 꽃기요하고 때를 날리면 어머님 얼굴이 서산에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 토막으로 닭을 깎아 만들어서 벽에 올려 앉히고, 그 닭이 꽃기요하고 소리내며 울면은 어머니의 늙음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무로 만든 닭이 꽃기요하고 울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경우 어머니의 늙음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은 정석가랑 똑같죠. 정석가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경우 이별을 허락하겠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랑 나, 가실이랑 정석가 두 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 발이고 가실이 있고 반복되죠. 계속 가시렵니까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이렇게 반복되고 또 이렇게도 반복되고, 연마다 조건들을 반복하면서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가에서는 이 발이고 가실이 있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애원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둘 다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가시리와 정석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공부하실 때 우선 현대어로 풀이하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 화자의 정서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고 비슷한 작품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문제를 풀면서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해설도 꼼꼼히 보고 이게 왜 오답인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냥 맞았네 하고선 그냥 넘어가고 틀렸네 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